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아니, HMM. HMM이요? 네. 왠지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0% 하고요. 예. 32,768원이요. 32,000원대 매수를 하셨군요. 네, 네. 아이고, 이거 HMM, 지금 18,300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게 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예. 잘 몰라요.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네. 사실 계속 내려와서 3만 원대 그때 매수하셨을 때도 꽤 내려온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많이 빠지네요. 아마 다들 기다리시는 게 이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언제 한 번은 더 칠 것 같긴 한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일까를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언제 반등이 나올까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HMM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볼게요.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HMM 정말 기대감이 무시무시했던 종목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배신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주가 계속 내려오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아까 이제 박준현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거 박준현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추정 실적 이제 EPS 계산할 때 프리미엄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셨어도 충분히 캐칭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선 H&M은 성장주가 아니죠.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올랐던 이유가 결국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실적 확 뛰었죠? 제가 그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예. 작년 지금 5월에 5만 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4,000대, 5,000대였어요. 네. 지금 1,600입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주가 결국은 떨어진 이제 거랑 비슷하네요. 상하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항을 할 때 15개 스팟 지역의 운임지수를 측정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반토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운임지수가. 예.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 생각할 때 안 좋아지시겠죠. 그러니까 가치주를 내가 이제 좀 접근할 때는 역시나 가치주는 쌀 때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체킹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해운주를 산다. 그러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계속 참고를 좀 하셨어야죠. 이거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모 플랫폼만 가게 되면 지금 제가 켜놨는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보게 되면 5,100이었지 않습니까? 4,000까지 떨어지고 네. 7월 달까지도 괜찮았거든요. 4,000이었는데 9월 되더니 2,000이 깨졌어요. 1,900. 예. 지금 10월 28일 기준으로 1,697입니다. 그러면 좋았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보다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니까 당연히 영업 실적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실적을 봐보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네.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7조 3천억 썼지 않습니까?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물동량 증가하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 10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나온 걸 이렇게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에 달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정점일 프리미엄까지 주당 EPS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이미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얼마냐? 주당 EPS 7,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 계산해 보면 답 나오죠. PER 2배 준다 쳐도 곱하기 2 하면 답 나옵니다. 14,000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모멘텀을 좀 돌려봐야 되겠죠. 매각 이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H&M을 가져갈 만한 정말 좀 지금 유동성 공급 축소 국면에서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까?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꿈쩍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좀 이제 덩어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선뜻 나서가지고 이 지금 해운주를 가져갈 회사 예. 찾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의 언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호재성 매각 이슈가 팍 터져져가지고 분위기를 탄다든지 네. 아니면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해외 물동량이 늘어난다 경기 침체 국면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시그널을 이미 포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무조건 경기 침체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국 이기주의가 더 퍼지면서
무역량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때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주식에서 조금 약간 속어인데 장 담근다. 에휴, 그냥 놔두자. 다시 해외 물동량이 좀 돌아올 때 사이클을 탈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네. 그러니까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2, 3년 동안 이제 장을 담궜는데 다른 섹터로 손절을 하고 회귀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섹터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 국면에도 분명히 살아날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치주 기반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돼 건설 기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확실하게 제 주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를 이제 어디 정도 선에서 노릴 수 있을 것이냐 한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어려워 보여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잘 나오면 한 21,000원 정도까지 21,000원. 반등 요소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절도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0월 달에 17,000원 저점 찍었거든요. 올라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공산이 있을 것 아하. 같아서 1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21,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HMM,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MM이요,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21,000원에서 아쉽지만 매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17,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손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21,000원, 아래로 17,000원, 요렇게 잡고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네, 선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HMM 살펴드렸습니다.